김호영 교수님은 지난 저희가 2월에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워크숍 8주 강의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과 또 사역자분들, 참여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강의를 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가족의 어떤 평생 계획, 그리고 장애 자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우리 김호영 교수님은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에 현재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네, 지금 한국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호영 교수님께서는 지금 줌에서 참석해 주셨는데 줌에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4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랑은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석사 공부를 여기에서 했고요. 근데 박사는 제가 플로리다로 갔는데, 석사 공부를 하면서 그때도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제 같이 얘기 나누면서 또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또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약간의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을 같이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부모님들한테 조금 더 와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부족한 강의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발달 장애인이 가장 아까도 이렇게 우리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가장 어려운 게 사회성하고 또 의사소통 부분이잖아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한국 시간은 지금 오전 6시가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꼬꼬닭이 울고 있고요. 제가 약간 저희 집이 조금 외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닭도 울고 딱따구리도 울고 이제 이렇습니다.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혹시 소리가 들리면 여기 한국은 아직 새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부모님들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부모님들인지 명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긴 한데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리고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소위 그, 시각장애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ADHD라든지, 이런, 뭐라 그럴까, 무슨 모든 장애 영역에 좀 걸쳐 있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른 부분보다는 좀 더 이렇게 모든 장애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의사소통 부분, 그 다음에 사회성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강의했을 때 그 이제 존중한다라는 말에는 리스펙트라고 하는 해서 다시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우리 말에는 이제 우리가 한자어 베이스라서 한자어를 좀 얘기를 해보면 경청이라는 말을 한번 보자라고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 그때는 리스펙트에서 다시 본다라는 거였는데 여기 보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귀가 있는데 귀가 밑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청을 하려면 이 왕처럼 큰 귀, 정말로 다 들으려고 하는 이런 집중하는 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이제 눈목자잖아요. 눈목자 위에 10개, 그러니까 10십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눈, 이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은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 야, 이게 진짜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잘 들으려면 내가 정말로 듣고 정말로 큰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 봐야 되고, 이렇게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공감을 해야 되고, 이래야지만이 진짜로 경청하는 자세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이 한자어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사람 안에는 우리 정말로 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 또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두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속내를 다 드러내기 어려운 이런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제 의사소통이니까 한번 이거의 어원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걸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커뮤니스라는 이 말이 어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공통, 공유라는 뜻인데요. 이제 그래서 의사소통은 내가 일방적으로 이제 오늘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자하고 화자가 있긴 있지만 여기 안에서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도 하시고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또 이해를 해주시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읽으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메라이비언의 그 법칙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비언어적인 이런 의미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내용은 진짜로 이렇게 7%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이렇게 보면은 뭐 어투, 억양,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표정, 이러한 것들이, 발음,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하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 그 사례를 하나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해서 캘리포니아를 갔냐면, 사실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였는데 하다가 안 되겠다.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한국이라는 곳보다는 진짜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미국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즉, 그러려면 내가 미국의 특수교육을 좀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공부를 하고 전혀 다른 직장을 다녔는데 미국으로 와서 이제 그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대학원을 다녔죠.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을 해서 지금 현재 특수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가 지난해에 이제 비로소 이제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의 사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 어른들을 만나면 이제 공경하는 의미에서 쳐다보지 말아야 되고 약간 눈을 내리깔고 아래를 보고 이런 거를 저희는 배웠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이분은 저보다 연배가 좀 더 있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알고 갔기도 했고 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캐나다로 이민을 88년에 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조금 이런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분은 이제 막상 가시니까 이제 한국적인 문화를 갖고 가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얘기까지 들으셨냐면 눈을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으셨어요. 이제 분명히 말의 그런 전달만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는 진짜 이렇게 표정, 눈빛, 어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고충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 이제 어쩌면 장애 때문에 또 미국을 오는 걸 결정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살다 보니 또 이제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또 아이를 낳았는데 이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의사소통에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또 그런 문화적인 어떤 차이들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조금 이제 저는 아까 아이스 브레이킹을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약간 명상 이런 거랑 상관이 있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도 어릴 때 많이 실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아이를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 자원봉사를 통해서 얘를 정말로 누워있는 저랑은 말도 안 되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 했던 이런 아이였는데 그곳에 봉사활동을 가서 그전에는 맨날 이렇게 막 이제 제가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대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제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내가 특수교육과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 이제 저기 책 좀 읽어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한 11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학교도 못 가고 그냥 계속 누워만 있는 아이래요. 그래서 그냥 근데 얘가 어쩔지 모르니까 책 좀 읽어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진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얘가 지능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인지가 뭔가 될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책만 읽어줬어요. 그냥 막연하게 얘랑 뭐 상호작용 하려는 이런 노력도 안 부리고요. 이랬었는데 한 5년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 한국에서 석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 친구랑 그러니까 제 학교에 그 성남에 있는 소망병원과 이렇게 연계한 무슨 콘서트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병원이면 내가 갔던 곳인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차량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내리길래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침대차에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연하게 이제 그 친구를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 친구가 있었지. 예전에 내가 그랬는데 어떤 아이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를 쳐다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소름이 확 돋았는데 어떤 소름이었냐면 제가 이제 저도 보니까 걔를 알겠더라고요.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알고 있는 눈빛으로 저를 봤거든요. 얘가 알고 있었구나. 말을 하지 못해서 나는 인지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알고 있었는데 내가 얘랑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미안하고 너무 진짜 죄책감이 너무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어, 우리 특수교육과 학생들을 만나면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면 제가 했던 실수를 꼭 얘기하거든요. 우리 장애 아이들이 혹시나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얘가 인지까지 많이 낮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뭐 이렇게 뭐 말을 이렇게 막 진짜 나이가 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 반말을 하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저를 거울 삼아서 해봐라 하면서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실수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이 놀라고 많이 미안하고 또 이제 더 많이 알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게 되고 또 이제 정말로 여기 나온 아이는 음, 우리가 소위 많이 알고 있는 진짜 이렇게 막 음식을 뱉고 또 배설물을 뭐 어디다 바르고 정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문제 행동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을 보이는 이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었고 또 발달을 하고 또 결국에는 이제 정말 크게 성장하는 것까지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같이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봐보시고 또 여기 보면서 또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질문 사항을 좀 정리를 하셨다가 마지막에 질의응답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markable couple, able to speak a word or connect to the world around.
People look at me and assume I'm Morning, Veronica. Delays prevented her from walking, from sitting up. It was clear that Carly, like most autistic children, was lost in her own world, perpetually swimming underwater. And all the doctors would say, you're the parent. You should do as much as you feel you need to do for this kid. Carly, stand up. The Fleischmans were on their own. Experts told them that early intervention was critical. You use your fork. So ever since Carly was 3, her therapy has been intensive, unrelenting. This took about 40 to 60 hours a week of one-to-one therapy. She always had about 3 to 4 therapists working with her. And if you're not getting results with one approach, you move on and you try something else. You didn't give up. You pushed Carly. When you look in Carly's eyes, you can see an innate intelligence. So we never gave up. We never gave up. But if there was intelligence, Carly's ceaseless rocking, flailing arms, and tantrums hid any trace of it. Worse, she couldn't speak. Not a word. I did not have any expectation that she would have a fluent form of communication. Dr. Nicole Walton Allen is a clinical psychologist who led Carly's therapy program. Her profile was that of a child who was severely autistic and more than likely moderately mentally retarded. And did you ever think about institutionalizing her? We had friends saying, you know, you've been plugging away, spending thousands of dollars on therapy. You're not really seeing the progress. So, of course, you start thinking about, should she be in a group home? But you decided against it. I could never do it. Could never do it. How can you give up your kid? Despite thousands of hours of therapy over months and years, Carly's progress was excruciatingly slow. That is until one day 3 years ago when Carly was 11. She ran to a computer for the first time, and what happened next was a breakthrough so profound it would finally pierce Carly's silent, secret world. And she was quite distressed, and she starts to spell H-U-R, and it was like T, hurt. And then a little bit later on, she spells H-E-L, and we kind of pushed her to finish, and she puts P, so she spells help. Afterwards, she sort of got up, went behind the couch, and she threw up. What are you cheering? Barbara Fenton Nash is one of Carly's longtime therapists. So what did this tell you? It told us that there was a lot more going on there than we knew. And to us, that was a breakthrough moment because we hadn't specifically taught her the words. And at first, we didn't believe it. Knowing this child for 10 years and never seeing her write a thing, of course you're going to be skeptical. Everyone was, including her other therapists, who were now desperate to see proof. But Carly refused to type, exhibiting the same hysterical behavior that led experts to label her as mentally retarded. She would strip off her clothes. She would go into the bathroom and she would engage in fecal smearing. So the typing was great, but no one could see it. Here, show me. What was needed was some tough love. If Carly wanted something, she would have to type for it. First type, and then you get. Let's go. Oh, she had to work for it. If she wanted information, if she wanted to go somewhere, she had to type by herself. Finally, several months later, Carly began to type for others. She started to realize that by communicating, she had power over her environment. And what came through her finger, typing one letter at a time, with fluency no one could believe, was astonishing. I am autistic, but that's not who I am. Take time to know me before you judge me. I am cute, funny, and like to have fun. Through her torrent of words, Carly began to unravel the mysteries behind her often wild behavior. Like banging her head. Because if I don't, it feels like my body is going to explode. It's just like when you shake a can of Coke. If I could stop it, I would, but it's not like turning a switch off. I know what is right and wrong, but it's like I have a fight with my brain over it. Use your words. And Carly was not shy about expressing her desires and frustrations. I want to be able to go to school with normal kids,
but not have them getting upset or scared if I hit a table or scream. I want something that will put out the fire. We were also horrified because for years we had spoken in front of her as if she wasn't there. Now, for the first time, Carly was able to have conversations with her parents. You think you can write back to Dad? I want to go on a snowmobile. Can we do it? Will you go on one? I think it would be fun. So here's your daughter, and finally you get to meet her. Mm-hmm. What was that like? Overwhelming. Overwhelming. I stopped looking at her as a disabled person. You promised. Did you lie to me? And started looking at her as a sort of sassy, mischievous teenage girl. I want people to know that no one is telling me what to say, and I don't have a hand up my butt like a puppet. Carly has been very clear that she sees herself as a normal child, locked in a body that does things that she has no control over. Side by side with her twin sister Taryn, it would be easy to dismiss Carly as intellectually challenged. That is, until you ask her a question. Carly, why do autistic kids cover their ears, flap their hands, hum, and rock? It's a way for us to drown out all sensory input that overloads us all at once. We create output to block out input. Carly's brain, unlike most people's, is overwhelmed by the senses of sight and sound, taste and smell. Our brains are wired differently. We take in many sounds and conversations at once. I take over 1,000 pictures of a person's face when I look at them. That's why we have a hard time looking at people. The one thing she can control is when and where she'll type. Oh, this is John. This is John. And usually she needs to be motivated. Finish up. You're doing great. When I tried making conversation with Carly, she would not type back. I'll tell you anything you want to know. Her finger hovering over the keys for hours, until I brought up my teenage son. He wants to play football. No, she's smiling. It's going to be something funny. Are you embarrassed? Come on, we want to hear what you have to say. Yes, I guess he's cute. 2 years that we've been communicating, and every time she writes something, there's a little bit of that sense of awe. The room resembled a ship's cabin. Its walls Dear made of Dad, wooden laths, I love when you read to covered me, by many coats and I of- love that you believe in me. I know I'm not the easiest kid in the world. Give me a kiss. However, you are always there for me, holding my hand and picking me up. I love you. I'll go through many sleepless nights to hear that. I'll spend every penny we have to hear that. Was there one writing in particular that left a lump in your throat? In this writing where she says, "You've never been in my body. I wish for one day you could be in my body." A year after we first met Carly, she is happier, calmer, more independent. Come on, let's get this in the pan. She's even writing a novel. I think that humankind is just oblivious to things that have been around for many years. She also has her own internet blog and twitters regularly, answering questions from people all over North America. I think Carly knows that she now has a voice that can help other kids. Now she looks at herself as someone who can make a mark on the world. And that's got to be life-changing. What do you hope for Carly now? I want her to be happy. I want her to have dreams and goals and accomplish those goals in spite of her challenges. I think the only thing I can say is don't give up. Your inner voice will find its way out. Mine did.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벅차죠. 이거 보다 보면 그런 느낌 들으셨을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지금 아직 어린데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으실 거고요. 또 이제 만약에 많이 성장한 아이라고 한다면 아, 혹시 내가 노력을 안 했나? 이런 생각도 들으실 것 같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다 맞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그 영상을 부모님하고도 공유도 해봤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많이 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이제 정말 더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짧게만 보고 이제 아이가 뭐 내가 몇 학년 때 만나고 이제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씩 보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아이로 바뀌는데 그 아이가 정말 성장해서 저렇게 될까? 이렇게 의문을 하고 있다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 내가 기초부터 어떻게 좀 해놔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이 영상 보시면서 또 부모님들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 이렇게 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꼭 열어놓고 상담을 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도 계속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막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막 계속 들으면서 수업을 하는데, 그게 없이 조용하게 계시니까, 제가 혼자 하려니까 좀 그러고, 제가 이렇게 아침이라 지금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어디 잘 전달이 될까? 이제 이것도 걱정입니다. 네, 중간중간에 또 어려운 거 있으시면 또 이렇게 채팅창 통해가지고 질문 올리셔도 되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거, 이렇게 좀 거창하게 나와 있지만, 일단은 권리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UN 장애인 권리 협약에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수어, 점자, 확장적이고 대체적인, 그러니까 AAC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AAC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능한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과 방식 이런 형식을 통해서 수용하고 이것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권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참 이게 아까도 팬데믹 얘기를 자꾸만 하셨어요. 근데 제 주변에 너무 아쉽게도 팬데믹 그동안에 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몇몇의 성인분들이 많이 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진짜로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냐 이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한 20대, 30대에 있는 이런 청년들이 특별하게 지병이 없이도 이 데일리 루틴이 깨지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지고 자신의 마음을 다 드러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우울증이 심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결론을 내려놨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울증의 이런 출현율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울증이 왜 걸리냐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나라는 예를 들면 아프리카 이제 그 공식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스와힐리어를 쓴다고 한번 해봅시다. 뭐 다른 영어는 접해본 적도 없고 우리랑도 이렇게 그 바디랭귀지라고 하는 것도 되게 한계가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 내가 똑 떨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또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는 이런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그 힘들다, 아프다, 뭐가 속이 상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깊은 우울감에 빠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의사소통 권리가 보장된 사례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아메리카 뭐 갓 탤런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그 영국에도 이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우승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이 로스트 보이스 가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말을 할 수는 없는데 AAC를 통해 가지고 아까 그 할리 같은 경우도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타이핑을 하면 이제 그걸로 이제 목소리가 이 AAC를 통해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본인이 이게 타이핑을 해서 말은 그쪽으로 이제 기계를 통해서 하게 하는 거였는데 목소리만 없지만 자기의 어떤 재미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이걸로 우승을 했다고 하는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발달장애 언어적 특성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그 말과 이런 말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말이 아까도 줄을 서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례를 지켜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맥락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급식을 먹는 앞이었다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가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왜 차례를 서야 되는지 쟤도 가고 싶겠다, 쟤도 먹고 싶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고 또 안 그러면 굉장히 무질서해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이제 맥락을 읽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눈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듣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까 신경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센소리, 청각적으로 뭔가를 듣고 이거를 정보 처리를 해서 내가 거기에 필요한 이런 대답을 하는 데까지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으로는 보면은 내가 이렇게 단어의 어떤 발달이라든지 또 이렇게 문장의 발달 이런 순서에 있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다양한 어려움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를 하고 뭐를 해라 라고 하면 이제 복문이 되는 거잖아요. 중문이 되고 복문이 되는 건데 가능하면 이렇게 단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언제 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아침에 가면 좋을까 아니면 이렇게 밥 먹고 가면 좋을까라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내가 굉장히 잘 설명했다라고 엄마들은 얘기하세요. 선생님들도 똑같습니다. 선생님들도 특수교육을 전공 안 하시고 통합교육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제가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낱낱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발달장애 친구들은 청각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청각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상징적인 거거든요. 상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실체가 없는 걸 이해하는 거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를 실체가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 실체가 있게 해주려면 이거는 그림이나 실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밥 먹으러 가자가 아니라 정말로 숟가락, 뭐 포크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숟가락 포크가 있으니까, 내가, 여길 가나 보다. 이게 그 다음 시간이 뭔가 먹는 건가 보다. 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 화장실 갈래?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변기 그림을, 사진을 보여주면서 화장실 가고 싶은지, 아니면 이렇게 야외 놀이를 하고 싶은지, 이런 걸 보여주면서 얘가 어디에 눈동자가 가는지, 어디에 손가락이 가는지, 이런 거를 잘 보고 있다가 했을 때 훨씬 더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가까워지는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일단은 얘가 이럴 거다라고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뭘 쳐다보면 같이 쳐다봐주고 그런데 이제 물어봐 주는 거죠. 이걸 왜 창문을 쳐다보면 창문 밖에 있는 새를 쳐다보고 있는지, 창 밖을 나가고 싶어서 쳐다보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물어봐 주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을 충분히, 아까 제가 정보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고 답하는 것까지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다려주는 거, 쉽게 말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방식이나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또 하다 보니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우리 그 자폐성장애 친구들은 눈 맞춤이 안 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왜 얼굴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이런 게 왜 안 될까? 그러면 칼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굴에는 여러 가지 표정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를 처리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얼굴 보세요. 얼굴에는 뭐 눈썹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인중도 있고 볼도 있고 귀도 있고 막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얼굴 안에. 그리고 얘가 막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뭐 이빨도 보였다가 뭐 이렇게 보조개도 펴었다가
머리도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막 눈썹도 위에 치켜떴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이러면 여기 안에서 나오는 정보의 양만 해도 무수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얼굴을 안 보려고 해요. 어디를 볼까요? 만약에 내가 핀을 찌르고 있다면 핀을 쳐다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기 그 목걸이를 쳐다본다거나 이거는 사실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쳐다보려고 하는 것들이 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흘끔흘끔 본다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흘끔흘끔 본다. 자폐성 장애는요. 중심시력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중심시력은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자기 앞에 내가 앞에 있는 이런 시력을 보는 거를 중심시력이라고 하는데 중심시력을 쳐다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변 시력을 더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분명히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흘끔흘끔 옆으로 이렇게 이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보는 거. 예전에 제가 이제 20대일 때 어떤 아이들을 지도를 했냐면 진짜 발달장애 아주 어린 영유아들을 지도를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이제 소위 다운증후군 아이도 있었고 다른 지적장애 아이도 있었고 자폐성 장애 아이도 있었고 이랬는데 다른 친구들은 지난 시간 했던 걸 많이 까먹는데요.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나한테는 신경 하나도 안 써줬을 것 같은 이런 자폐성 장애 아이는 그 다음 시간에 뭔가 하라고 그러면 내가 했던 대로 모델링 한 대로 이제 이렇게 다시 하는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 궁금해서 책도 많이 찾아보고 이랬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나온 것들이 이런 이 주변 시력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진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중심시력, 그러니까 가운데를 쳐다보려고 하는 눈 맞춤을 하려고 하는 것에 너무 그렇게 목숨 걸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흘끔흘끔 쳐다보는 걸 통해서 정보 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니까 그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시각적인 이런 의사소통을 좀 더 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비디오라든지 이런 이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해라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등잔 밑이 어두웠구나라고 한다거나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속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거. 그래서 좀 이렇게 뭘 의인화한다든지 아니면 은유적으로 얘기한다든지 좀 더 이렇게 그런 표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합의를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야 복도 이제 뛰지 마, 미끄러워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걷는 게 좋겠어. 조용히 걸어가자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 할 때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조용히 걸어가는 그런 사진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영상물이라거나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보여줬을 때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내가 막 시끄럽게 하면은 아니면 막 뛰어가다 보면 꽈당해서 넘어져가지고 내가 다칠 수 있는 이런 그림이나 이런 영상물들을 보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걸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짧지만 사회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회성은 이제 우리가 6차 이렇게 4차 계속 이제 역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재상 중에는 이 사회성이라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생각을 나누고 또 이렇게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장애 아이들은 이제 이런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성이라는 게 뭔가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아까 대인관계, 잘 어울리는 능력, 그리고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거,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는 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회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성이라는 게 왜 결여가 될까? 왜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아까 이제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도 또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다니게 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과보하게 되고 너무 이렇게 이제 그 연령대에 맞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더 줄어들게 되고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또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이것도 학습이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좀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 버려요. 이러면서 내가 예전에 학습했던 게 안 맞을 수가 있는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들, 그다음에 부모의 어떤 태도들, 교사라든지 이런 주변의 어른들의 어떤 태도들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사회성을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지금 한국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요즘에는 한국은 활동보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도 보조원이라든지 이제 그래서 이제 보조교사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부모님들이 보조원을 많이 이렇게 선호를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때 보조원이 옆에 있으면서 공부하기를 굉장히 많이 원하는데 사실 그게 사회성하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뭔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려고 하는데 보조원이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보조원하고만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아이들하고 상호작용, 그 다음에 학교 교사하고의 상호작용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오히려 이런 보조원이 있어서 우리 아이가 편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성을 지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둘 다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이렇게 보는 거, 이제 이런 동영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사회적 상황의 이야기라고 하는 건데 이제 영어로 하면 소셜 스토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상황 이야기는 일단은 이런 상황을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4컷 만화라든지 6컷 만화 이런 형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이라고 한다면 이런 급식실에 가가지고 이제 학교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꼭 거기에서 자기가 먼저 가서 안 먹게 되면 떼를 쓰고 막 줄도 안 서고 이제 이런 아이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상황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거죠. 줄을 이렇게 식당은 이렇게 좀 시끄러운 곳이야라는 거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끄러운 곳인데 질서까지 안 지키게 되면 정말로 혼돈스러울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줄을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줄을 설 때 가만히 있으면 되게 이렇게 심심하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흥얼흥얼 해본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책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거나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차례가 오면 이렇게 차례에 서서 급식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랑 재밌게 먹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랑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사회적 상황 이야기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모델링도 이거랑 그러니까 비슷한 건데요. 이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한 거를 찍는 거죠. 찍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면서 뭐 좋은 모습도 보게 되고 조금 이렇게 좀 잘못된 모습도 보게 되면서 내가 저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가 행동을 할 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저렇게 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막 울기도 하고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좀 속상해 하기도 하고 뭐 넘어져서 다치는 아이도 생기고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자기만 매몰되어 있다 몰랐던 아이가 이제 주변 상황까지 같이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면서 자기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비디오 모델링을 하는 이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아이가 스스로 이제 자기 실수를 조금 인지하게 되고, 이제 인지를 통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더, 이렇게, 낮춰줄 수 있는 이런 것가 이제 비디오 모델링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얘기를 해야 된 것 중에 하나를 빼먹었던 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사실은 우리 아이는 이 정도보다 더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엄마랑은 눈도 안 맞추고 사실은 자기 세상, 그러니까 자폐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스스로 자자에다 다들패자잖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 세상에만 가둬져서 사는 것 같은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하고는 대체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따라하는 거. 아이가 하는 거를, 아이가 만약에 창가 가서 뭔가를 톡톡 건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엄마도 창가에 가서 톡톡 건드리고요. 아이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한 자리에 서서 이렇게 깡충깡충 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엄마도 같이 뛰는 거예요. 선생님도 같이 뛰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자기는 자기 세상 속에만 있던 거였는데 자기 세상 속에 자기랑 똑같이 행동을 하는 누군가가 들어온 걸로 인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가 의사소통의 시작, 어떻게 보면 사회성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이제 사실은 꼬마 아이들, 아직은 발달이 아주 초기에 있는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도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뭐 어떤 소리를 지르거나 소리를 내거나 자기를 어떻게 뭐 이렇게 하거나 이랬을 때는 같이 따라해 보는 걸 통해 가지고 의사소통과 사회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의 사춘기 이제 시기가 되면 아무래도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의 어떤 증상들이나 그런 돌봄에 있어서 부모들의 역할이 조금 더 다를 것 같은데, 그것들을 위해서 조금 조언이나 팁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좀 왔거든요. 사실 이제 사춘기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제 여자아이 같으면 이제 생리가 시작을 한다거나, 이제 남자아이들 같으면 이제 조금 뭐 자위라든지 이런 그런 행동들, 이런 성적인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춘기는 생활 연령상, 사실은 뭐 우리 말로는 뭐 질풍노도의 시기다.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기복이 많은 이런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이제 발달장애 친구들은 같이 오는 거죠. 이 친구들이 인지적으로는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시기라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 연령상으로는 정말로 이렇게 다 큰 이런 성인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괴리도 또 많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뭐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사실은 그런 이제 성적인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해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정도로 나눠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는데 남 앞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자기 혼자 있을 때는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눈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같은 경우는 아예 정말로 막 아예 못하게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이렇게 그냥 성인이면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왜 발달장애 아이라고 하면 안 돼,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는 좀 허용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맥락상 이제 어떤 환경에 있을 때는 한다 안 한다, 이제 이런 정도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 시기 되면은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이제 이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밤에 내내 뭐 채팅을 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한테 이렇게 막 아주 이렇게 이 세세한 이런 정보까지 막 물어본다거나, 뭐 귀찮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이렇게 뭐 이제 우리도 보면은 대학생들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그 청소년기 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자원봉사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정말 이제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막 이렇게 뭐 물어보는 개인적인 것들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랑 허용하지 않아야 될 범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이제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이들마다 너무 사례가 달라서 진짜 한국말로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러고밖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제 그런 정도가 좀 브로드하게 걸쳐지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는 아이를 좀 통제하는 방법 중에 효과적인 방법이 좀 뭐가 있을까? 네, 김호연 교수님께 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그 행동치료 얘기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언제 발생하는지, 또 어떨 때 발생하는지,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원인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는 행동도 사실은 계속 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뭐 아침에 운다라든지, 아니면 뭐 또 어떤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이 있었을 때, 뭔가를 요구했을 때 운다든지 이럴 수 있을 것 같고, 예배 시간에 이제 소리 지르는 아이. 왜 소리를 지를까요? 근데 이제 왜 소리를 지르는 거를 이제 물어보면, 여기 예배 시간인데 조용히 해야 되는 거를 모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뭔가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과제를 어떻게 보면 회피하기 위해서 뭔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예배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이런 문제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용히 오랫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장소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게 이 연령대, 진짜 이 인지적인 이런 아이한테는 적합한 행동인가,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다고 한다면, 근데 진짜로 조용히 앉아 있는 거가 목표 행동인가라고 한다면,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죠. 예를 들면 얘가 좋아하는 어떤 책이라거나, 얘가 뭔가 이렇게 선호하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행동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계속 우리 인간의 주의 집중이라 하는 이런 시간이 어른들의 경우도 15분에서 20분을 넘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5분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5분밖에 안 되는 아이한테 사실 오랜 시간에 앉아있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얘가 좋아하는 뭔가를 행동을 중간중간에 하면서 하게끔 하는 거, 이렇게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는 아마 이 아이한테는 어려운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의 이렇게 예배 시간에 꼭 해야 될 과제 같은 걸 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어디에 뭘 나눠줘야 되는, 핸드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줘야 된다거나, 이런 약간 얘가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과제들 있잖아요. 이런 과제들을 오히려 얘한테 부여를 해주시고, 그래서 더 많이 칭찬해 주시고, 이런 기회를 좀 더 주셔서 얘가 조금 더 돌아다닐 수 있게, 오히려 그런 기회가 그 돌아다님이 얘한테는 긍정적인 행동이 되게끔 하는 이런 걸로 연결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에 이제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